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세입니다. 벌써 하루가 또 시작되네요. 여러분과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한번 시작해 볼까요? 토요일이니까 뭐 휴일이잖아요. 편안하게 들어보시게 됩니다. 삼성전자 30만, 하이닉스 150만 향해서 달려가야겠죠. 그날이 빨리 오지 않을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먼저 뭐 주식이나 그 증권 뭐 그런 이야기보다는 그래서 제가 인간관계나 여러 가지 멘탈에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을 먼저 해드려요. 가볍게 한번 들어보시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과 어울릴 때 사람을 볼 때는 세 가지만 보면 됩니다. 세 가지.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 모든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이 가장 중요한 게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예요. 어떻게 살아왔는지. 첫 번째는 태도죠. 작은 부탁에도 성의가 보이는지 상대 말을 끝까지 듣는지를 봐야 합니다. 태도는 인격을 숨기지 못해요. 태도는 그 사람이 타인을 대하는 그런 마음을 가장 쉽게 드러냅니다. 그리고 상대가 손해를 보거나 자신에게 이익이 없을 때도 같은 태도를 유지하면 믿어볼 만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투예요. 같은 말도 부드럽게 하는 사람이 있고 날카롭게 던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투는 마음의 상태 그대로죠. 기분이 나쁠 때는 말이 거칠은 사람과 차분함을 유지하는 사람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아온 삶입니다. 세 번째는 습관이에요. 습관은 가장 솔직한 본성이라는 거죠. 시간 약속을 잘 지키는지 작은 약속은 가볍게 넘기지 않는지 한번 보는 거죠. 또 사소한 일은 미루고 귀찮은 일은 남에게 떠넘기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습관은 의지가 아니라 반복의 결과적 결과이기에 꾸며낼 수가 없습니다. 매일 비슷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앞으로도 비슷하게 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사람을 볼 때는 태도, 말투, 습관을 보라는 겁니다. 알겠죠? 태도, 말투, 습관. 이것만 봐도 사람을 크게 잘못 보지는 않는다는 거 여러분에게 꼭 이야기해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또 삼성과 뭐 하이닉스 관련된 이야기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소식들은 많아요. 보니까 많고 좀 뭐 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가 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숨고르기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외국인들이 좀 많이 팔아요. 코스피를. 어제 보니까 코스피가 6,300선을 밟은 가운데 외국인들이 이달 들어서 13조 원 팔았죠. 13조 원. 그래가지고 한국 시장을 떠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전거래일 대비 223.41포인트 올라서 6,307.27의 거래를 마쳤는데 26일에 다만 외국인들이 지난 13일부터 7거래일 연속 8자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하루에만 2조 1,077억 정도 순매도했고 개인들과 기관들이 좀 물량을 받아내더라 그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외국인들이 이달 들어서 2일에서 26일 코스피 시장에서 13조 4천억을 매도했습니다. 근데 27일 날 얼마 매도했습니까? 7조니까 거의 한 20조 판 거죠. 20조. 엄청나게 판 거예요. 삼성전자 10조 원 이상, 하이닉스 5조 원 이상 이렇게 매도를 합니다. 주요 수급 주체인 외국인 자금이 이탈하다 보니 투자들 사이에선 지수 상승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 다만 시장 전문가들은 외국인 매도 흐름을 추세적인 이탈로 보기 어렵다. 차익 실현이나 환율, 금리 변동에 따른 일시적 움직임으로 해석하고도 있던데 외국인 매도세가 진정되기 위해서는 원화 안정과 함께 그 글로벌 금리 경로에 대한 그 불확실성이 먼저 좀 완화돼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환율이죠. 환율 안정, 금리. 하여튼 반도체를 중심으로 이 컨센서스 상향 흐름이 이어지면은 외국인 자금이 그 한국 증시 제육을 촉발할 수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리밸런싱 여부도 중장기적 변수로 뽑아요. 국민연금이 보유한 국내 주식 평가액이 큰 폭으로 늘었어요. 국내 그 투자 비중 제한선을 이미 넘어섰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지난달 심의하고 의결한
국민연금기금 포트폴리오 개선 방안에서 리밸런싱을 한시적으로 유의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당장 리밸런싱이 나설 여지는 작다. 그래서 크게 걱정할 건 아닌데 문제는 외인들이 너무나 많이 판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 염두에 둬야 돼요. 알겠죠? 염두에 둬야 한다. 갑자기 또 후려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개미들이 잘 버텨주고 있고 뭐 매수하고 있다 보니까 참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신기하기도 합니다. 요즘 메모리 가격이 급등하다 보니까 글로벌 IT 시장의 지형이 흔들리는데 PC하고 스마트폰 가격이 따라 오르고요. 일부 제조사는 신제품 출시를 중단하거나 사업 철수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위기가 부품 가격 문제를 넘어서 산업 구조를 바꾸는 변수로 부상하죠. 시장조사 업체 가튼에 따르니까 메모리 가격 급등 여파로 올해 글로벌 PC 출하량은 지난해 대비 10.4%, 스마트폰 출하량은 8.4% 감소할 전망인데 이 가트너는 올해 PC랑 스마트폰 출하량은 지난 10여 년 중 가장 낮은 그런 수준이 될 거라고 합니다. 올해 말까지 D램과 SSD 가격은 합산 기준 130% 늘어날 것으로 보고 메모리 가격 상승 영향으로 PC 가격은 17%, 스마트폰 가격은 13% 오를 것으로 보네요. 실제 시장에서 메모리 위기가 현실화되는 거죠. 이날 진행된 델 테크놀로지스죠. 여기 실적 발표 보니까 그 CEO가 최고 운영 책임자 현물 시장에서 지난 6개월간 D램 가격이 5.5배, 낸들은 4배까지 상승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전분기 대비 2분기 가격이 20에서 50, 3분기 5에서 15로 4분기 5에서 10% 추가 상승할 것으로 추정을 하죠. 오래된 파트너와 협력을 하면서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 중이라 하는데 메모리 제조사와의 가격 협상을 통해서 최대한 유연하고 민첩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하네요. 지난해 12월 10일 서버 사업 전체 가격 체계를 변경했고 PC 사업에서도 지난달 6일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PC 원가에서 메모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16%에서 올해 23%까지 확대할 것으로 보고 될 뿐 아니라 대부분의 PC 제조사가 가격 인상에 나섰습니다. 세계 최대 PC 업체 레노버가 북미 유통 파트너사에 기업용 제품 가격을 다음 달 초에 인상하겠다고 통보를 했고 삼성전자랑 LG전자도 신형 노트북 가격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원가 상승을 흡수하기 어려운 보급형 제품의 타격은 더 클 것 같네요. 그래서 가트너가 $500 미만의 보급형 PC장은 28년까지 사실상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고객이 메모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고도화된 아키텍처를 제공하겠다고 하네요. 스마트폰 업계도 상황은 비슷해요. 외신에 따르니까 중국 스마트폰 업체 메이주가 메모리 가격 급등으로 신제품 출시 중단했고 사업 철수 가능성까지 거론되네요. 이 고가 제품 시장에서 경쟁력 약화 그리고 원가 압박이 겹친 결과입니다. 삼성이 이날 그 사전 예약을 시작했어요. 갤럭시 S26 시리즈 역시 가격 인상이 됐는데 기본 모델은 전작 대비 10만 원 올랐습니다. 울트라 1테라 모델 30만 원 이상 올랐고 저장 용량이 클수록 메모리 가격 상승의 영향이 크죠. 메모리 급등은 AI 산업에도 부담입니다. AI 연산 프로세서 원가에서 메모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50%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는 사업보고서에서 리스크 요인으로 메모리 제조업체 수가 제한적이다 이렇게 명시를 해가지고 공급의 불확실성을 언급했습니다. 특정 부품에 대해서 취소 불가 재고 주문을 발주할 수 있고 공급과 생산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프리미엄 지급이나 보증금을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혀서 이 메모리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시사를 하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하여튼 상황이 이렇다는 거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여기까지 하고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